72세 영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의리, 자식들 앞에서의 체면, 그리고 35년간 쌓아온 효부로서의 명성까지. 하지만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 상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남들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영희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남편 병수의 제사상 준비부터 시작해서 큰아들 집 청소, 둘째 아들 집 반찬 배달까지 72세의 나이에도 쉴 틈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영희를 칭찬했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자식들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시다니. 하지만 영희는 때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병수의 유품이 그대로 보관된 방, 매일 올리는 차례상, 그리고 자식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까지. 그런 영희에게 고등학교 동창 미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야, 내일 동창회 있는데 나와봐. 너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영희는 주저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남편 얘기를 해야 하고 혼자 사는 처지를 설명해야 하고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미자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나가기로 했죠. 거울 앞에 선 영희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검은 옷만 골라 입어온 습관 때문에 옷장은 온통 어두운 색뿐이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외출이니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설레었어요. 동창회장에 들어선 영희는 어색함을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자신만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곧 반가운 얼굴들이 반겨주며 분위기는 따뜻해졌죠. 그때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의 모습에 영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상민이었어요. 44년 만에 보는 첫사랑의 모습이었죠. 상민도 영희를 발견하고는 잠깐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네, 상민 오빠도 오랜만이에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다른 동창들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떠들어댔지만 영희와 상민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근황을 나누게 되었어요. 상민도 7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민이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야,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엔 아쉬워. 영희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44년의 공백이 궁금했거든요. 근처 전통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깼어요. 상민이 먼저 말을 꺼냈죠.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영희도 그 기억이 생생했어요. 상민의 집안은 영희의 집보다 훨씬 부유했고 상민의 부모는 영희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었죠. 결국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야 했어요. 그 후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영희는 중매로 만난 병수와 결혼해서 35년간 현명한 아내, 좋은 어머니로 살았고 상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죠. 아내가 떠난 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상민의 말에 영희는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떠난 후 12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버텨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죠.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3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민이 말했어요. 영희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해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영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죠.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에서였죠.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상민의 말에 영희도 공감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상민을 만나고 난 후 삶에 작은 활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하고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었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저도 그래요. 오빠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하지만 곧 현실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우리 자식들이 알면. 영희의 걱정에 상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마음은 확실해졌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영희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큰며느리 수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밝아졌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챘죠. 어머니, 요즘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영희는 당황했어요.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은가 봐. 하지만 수경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와 공원을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 아주머니가 수경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남자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수경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바로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남자와 만나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준호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니. 그날 저녁 영희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추궁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남자분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가끔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사흘 후 영희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아들 준호와 큰며느리 수경, 둘째 아들 민호와 둘째 며느리 지영까지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큰 며느리 수경도 거들었죠. 어머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정말 걱정돼요. 아버님 산소도 있고 제사도 지내야 하는데. 둘째 아들 민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72살에 무슨 연애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둘째 며느리 지영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소문 들으면 어떡해요? 학교에서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이 조금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너희들은 모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나도 조금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분과의 만남은 정리하세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우리도 체면이 서지 않아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자식들 말이 맞는 걸까요? 자신의 행복은 이기적인 욕심일까요? 일주일 동안 상민과 연락을 끊고 지낸 영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죠. 정말 나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 영희는 남편 병수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3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더 이상 혼자 있기 힘들어.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마침내 영희는 마음을 정했어요.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 오빠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공원에서 만난 상민은 영희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빠, 저는 제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자식들이 반대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요. 상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72살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영희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이번에는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행복하고 싶기도 해. 준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35년간 너희 아버지를 위해 살았고 12년간 너희들만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다.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2개월 후 영희와 상민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손을 잡고 다녔어요. 자식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꾸었죠.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영희는 상민에게 말했어요. 72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빠와 함께여서 더욱 그래요. 상민도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길 잘한 것 같아.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싶었죠. 늦은 시작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른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72세 영희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결정을 넘어 나이에 관계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효부로만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순간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와 상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